그래서 그러면 2주 안에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파이널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추상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시즌에 필요한 덕목은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. 첫째,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확성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부정확한 지식은 없느니만 못해요.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어떤 판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은 1회독 때 정말 많이 느꼈는데 2회독 때 또 느끼고 특강을 들으면서 뭐 기록형이라든지 또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. 그리고 그런 경험의 기회가 많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 파이널에서 단 한 번의 경험을 정확하게 하신다면은 시험 볼 때까지 정확한 지식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민사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. 근데 그건 모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겁먹을 필요는 없고 공부 방법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판례가 복잡해지고 논리가 쌓이면서 점점 더 심오해지고 있습니다. 그럴수록 인간이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요. 그래서 심지어 뭐 강사도 교수도 오류를 범하잖아요. 저도 뭐 실수할 때도 있고.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덕목은 철저함입니다. 이 철저함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얼마나 철저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본인이 객관식이 약한 분은 아예 이 파이널 수업 시간에 거의 객관식에 거의 모든 지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길게 그림까지 그려가며 판례 하나를 이 파이널 단계에서도 한 5분 정도 설명하는 판례뿐만이 아니라 그냥 5초 동안 얘기하고 이건 뭐죠? 이건 사행이 아니죠 하고 넘어가는 것도 본인 스스로 내가 이거를 OX를 맞출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. 그런 철저함이 없이 그냥 뭐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래 뭐 좋구나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가지고는 자기 점검이 안 되는 겁니다. 철저함은 사례형도 마찬가지죠. 쟁점을 자기가 이걸 찾을 수 있을 건지. 사실 뭐 얼마 전에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 요소 질문했어요. 아직도 쟁점을 잘 못 찾겠다. 제가 이제 그 사례 특강을 했었거든요. 기출 사례 특강. 그래서 그분 질문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처분권주의 쟁점인데 나 이거 처분권주의 쟁점 못 썼다. 근데 사실은 이 로스쿨 민소법의 정석에 보면 제가 처분권주의의 주요 주제 6개 정도 적어놨어요. 채무 부존재 확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상환이행 판결이 나오거나 뭐 장래행 판결이 나오거나 또 사행위 취소에도 있고 사행위 취소에서 뭐 머물만한 구했는데 가액 배상으로 판결한다든지 이런 게 처분권주의 문제라는 거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, 본인이. 그래서 태생적으로 쟁점을 잘 찾는 사람은 없어요. 그런 능력이란 거는 허상입니다. 없어요. 그냥 그 쟁점이 자주 나오는 게 처분권주의 쟁점이 걸려 있는 거 6개를 그냥 외운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. 그냥 못 외운 사람이 있는 거고.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문제를 풀고 진모를 풀거나 뭐 기출 특강 같은 걸 들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아 내가 안 외웠구나 이런 자극제가 다른 거지 외우려는 노력을 했는지 물론 탓하는 건 아닙니다. 외울 게 너무 많으시죠. 과목도 많고 민사법도 많고 제가 그거를 뭐 욕하는 건 아닌데 원인은 그냥 외우지 않은 부분에 있다.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냐 철저함이라는 거에 관련해서 객관식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은 뭐 보라색 펜이라도 하나 들고 와서 자기가 내가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만이라도 집에 가서 물론 복습도 하시겠지만 적어도 얘기하는 순간만이라도 OX를 틀릴 것 같은 문장 맨 앞에다가 점을 찍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객관식 보기 전날 보라색 점만 계속 보는 거예요. 아니면 12월에 본인이 혼자 회독을 하거나 파이널 강의를 들을 때 파이널 강의 사실 뭐 객관식에 최적화된 강의는 아니지만 뭐 이 강의를 한번 더 듣는다든지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할 때 그 자기가 점을 하나씩 더 찍는 거죠. 아직도 틀리는 거를. 그럼 뭐 나중에 시험 전날은 점 2개 이상만 본다든지 이런 식의 좀 악착 같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철저함의 범위를 넓히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회독 때는 어떤 판례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. 결론 나왔고 논거 나왔는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안도 알겠고 결론도 알고 논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외우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인과관계인지 본인이 좀 이해가 안 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도 해요. 수업 시간에 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본인이 그게 이유를 모른다고 할 때 과연 이유를 궁금해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도 있어요. 이유를 궁금해할 필요가 있는 거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. 그 이유를 알아서 쓸 일이 있을 때. 근데 보통 판례 워딩이 없는 걸 궁금해 하시거든요. 그러면 그거는 쓸 일이 없는 거예요. 아니면 두 번째, 그 이유, 자기가 모르는 그 막힌 그 논리 부분을 알면 이 판례가 변형이 됐을 때, 응용이 되거나 유사한 다른 사안이 나왔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. 근데 실상 그런 경우도 잘 없어요. 제가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시간에 개념이나 하나 더 외우세요. 변론주의 지금 말해봐요. 말 못하잖아요. 그죠? 변론주의 쭉쭉쭉 나와야 됩니다. 단어가. 그래서 그거를 외우려고 해야지 무슨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. 더군다나 지금 시즌 3에 와가지고 자기가
뭐 논거랑 그냥 결론을 외우면 되지. 근데 뭐 질문을 하는 걸 제가 금지하지는 않겠습니다. 뭐 도저히 이 이유랑 논거가 이해가 안 돼서 이해하면 좀 더 잘 외울 것 같아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. 그런 경우에 제가 불필요하다고 그냥 보내드릴 수도 있고 뭐 하면 좀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런 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정확해야 되고 철저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깔끔해야 됩니다. 정확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른 게 여러 가지 비슷한 지식들을 그냥 대충 이것도 이해되고 이것도 됐어. 아, 잘했다.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을 나눠 주셔야 되고 문장에 있어서도 답안지에 써야 되는 문장이 그냥 뭐 어떤 단어들인지 이제는 진짜 답안지에 써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단어들을 기억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래서 뭐 그 정도만 OT를 말씀을 드리고